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오늘 정말 돈이 되는 지식입니다.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이 가격 실화? 똑같은 제품 더 싸게 사는 법. 이 고물가를 가장 실감하는 때가 바로 장 볼 때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평소처럼 담았는데 결제하고 나면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요. 예전처럼 소비해서는 절대 돈을 아낄 수 없는 요즘, 같은 제품이라도 훨씬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전문가에게 들어보죠.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특히 오늘 방송은요, 이 가정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분들,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분들이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제품 더 싸게 사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패션이나 혹은 전자기기 등에는 리퍼브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유통을 한다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 난다거나 뭐 혹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을 한다거나 네. 혹은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했던 걸 판매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리퍼브 제품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전에 다 재점검을 하고 혹시 수리를 할 것이 있다면 수리까지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는 전혀 일반 제품과 차이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정가에 비해서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네. 이런 리퍼브 샵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을 제가 구매하고 싶은 걸 검색했을 때 만약 리퍼브 제품이 있다면 리퍼브 제품을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제품을 살 것인지 네. 혹은 반품된 상품 중에서 리퍼브 제품을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반품된 거 사겠습니다. 당연히. 아니, 기능은 네. 똑같으니까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품 마켓이라고 리퍼브 제품만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제품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등등의 다른 제품들을 뭐 적게는 50%, 많게는 90%까지 이렇게 할인을 받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흠집이 조금 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맥북, 사실 애플 제품들이 꽤나 비싼데요. 네네. 네,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애플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의 가격에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대형 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 한 코너로 리퍼브 샵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접근성 높게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풍기 사실 새 거 사서 비닐 뜯고 설치하다가 뭐 잘못해도 흠집이 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그냥 뭐 50% 할인 받아서 당연히 리퍼브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리퍼브 제품은 사실 뭐 고가 전자기기 살 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물가에 정말 체감되는 게 농산물, 뭐 이런 식재료거든요. 먹는 거. 먹는 거, 식재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리퍼브 제품들처럼 농산물에서도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얘기하는 주는 줄 알고. 네. 찔리시- 온라인 농산물.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농산물 중에서 외모 기준을 쭉 따졌을 때 이 규격에서 탈락한 제품들을 우리가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색이 균일하지 않다거나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이렇게 사과인데도 이렇게 혹이 톡 튀어나온 그런 제품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롯데마트에서는 상생과일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 판매하고 있고요. 네. 11번가에서는 어글리 러블리 그리고 마켓컬리에서는 제각각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농산물들을 아예 판매를 또 안 했었어요. 아예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판매를 안 했었는데 이런 플랫폼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못난이 농산물만 취급을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어. 바로 어글리어스인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정기 배송을 받아가면서 저렴하게 30~40% 정도 저렴하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뭐 이제 가구, 그러니까 채소를 받는 박스도 가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1인에서 2인 정도의 가구용, 3인에서 4인 정도의 가구용으로 박스 크기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채소의 종류도 보통 한 7가지에서 9가지 정도 되는데 먹지 않는 게 있다면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배송할 때 또 어울리는 레시피도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건강한 식습관 챙기고 싶으시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 면에서도 좋잖아요. 일석이조의 효과일 것 같습니다. 좀 뿌듯한 소비를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환경을 살렸다라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요. 사실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따로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네. 그럼 그거 당일 내에 요리해서 먹을 거면 사면 참 좋은데 맞아요. 이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좀 구매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방몰이나 떠리몰, 이유몰 등등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제가 리퍼브샵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다른 상품들도 구매는 가능합니다만 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판매한다는 게 이런 플랫폼들의 특징인 거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그리고 많게는 90% 이상으로 할인을 받아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또 주로 과자나 베이커리, 즉석식품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제품들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를 최대 99%로 아주 파격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기회도 종종 뜬다고 하더라고요. 잘 한번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플랫폼을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과즙이 정가가 5만 원대인 걸 2만 원대에 구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즈가 2만 원대인 거를 우리가 12,000원 정도에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사실은 우리가 먹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제품들을 사는 거니까 네.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뭔가요? 이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니까 내가 이미 배송을 받았을 때는 뭐 상해 있다거나 그렇죠. 네, 먹는 데에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네네. 이런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인 점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해요. 점검 후에 배송을 받는 거고, 그래도 혹시 우려가 되신다면 우리가 유통기한이 임박했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멸균 우유라든지 그렇죠. 네, 혹은 과자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신다면 좀 합리적인 소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무슨 뭐 단체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대량으로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소비할 거면 이런 데서 사서 바로 다 먹을 거니까. 그날 바로 소비할 그런 것도 거니까요.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조립식 가구를 사면 이제 뭐 스패너나 뭐 드릴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맞아요. 그 몇 번 사실 안 써서 사기는 좀 그렇거든요. 이런 공구 같은 것도 빌릴 수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쓰지 않는 거는 이거를 내 돈 들여서 사기는 그러니까요. 조금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여를 대여. 하면 됩니다. 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뭐 지역 소식란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요. 이 지자체 자체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공유 허브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공구도 빌릴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장난감 일일이 구매하시는 것도 부담일 수 있는데 몇 개월 지나면 또 이제 다른 연령 거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 장난감 도서관도 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 대여소에서는 스패너나 뭐 글루건이나 망치 같은 것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쓰고 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쓸 줄 모르는 그런 공구들을 네. 무료로 대여하거나 혹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오.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냈고 평균적으로 3일 정도 빌릴 수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손쉽게 빌리실 수 있고요. 어플에서 지역 검색을 해보시고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어린 가정에서는 연령대별로 장난감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맞아요. 이럴 때는 말씀드린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는 공유 허브 플랫폼에서 장난감 도서관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반납 후에는 또 철저하게 소독도 한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조물조물 이렇게 작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부터 실제로 탈 수 있는 굉장히 큰 장난감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장난감 대여하시면 비용 절감 확실히 하실 수 네. 있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저도 이거 알고 있는데 개인 의견을 감히 보태면 조금 수량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잇감 빌리는 게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좋군요. 네,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한번 보태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